안녕하세요. 부평파고다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지금쯤 여러분들이 드디어 마무리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너무 지쳐가지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여러분들이 후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마무리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었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있지라는 게 정리가 반드시 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포인트로 탁탁탁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6가 들어갔을 때 6의 포인트로 어떤 문맥적으로 내가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었었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반드시 되셔야 된다는 거. 그게 마무리가 되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에 고득점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적중특강으로 여러분하고 어때요?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1번 들어가시면 문제 보시면 항상 밑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딜 봐요? 보기를 보시죠. 물론 이제 학생들이 보기부터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밑줄을 보고 보기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단 뭘 봐야 되냐면 보기를 보시면서 어떤 타입인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그래서 해석할 것인지, 우리가 해석 문제로 정리해서 해석해서 풀 것인지, 그게 아니면 구조적으로 풀 것인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구조로 들어가시고 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문법이면 어떤 종류의 문법이 있는지.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서 그 특징을 잡아서 문법적인 거를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단어가 다 달라. 단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해요? 해석해야지. 물론 해석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단 보기를 보시면 부사인데요. 순하고 루틴이 보이세요? 이 두 개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어야 해요. significantly 보이시죠? significantly 보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게 딱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확실히 여러분 보이게 되면 이게 3초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면 5초 아니면 1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포인트를 꼭 좀 잡으면서 들어가는 걸 좀 신경 써주자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제와 관련된 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딜 보시냐면 동사를 보세요. 동사에 여기 S 있는 거 보이세요?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관련 부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는 뭐죠? 시제가? 그렇죠. 미래예요. 순의 동의어 여기다 적을게요. 순의 동의어는 대표가 뭐가 있어요? shortly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루틴이 있죠. 루틴리는 우리가 레귤러 아시죠? 레귤러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판에 박히게잖아. 일반적으로 그래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와 관련된 포인트가 이미 D번이구나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타입의 문제였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달에도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significantly 있었잖아요. 얘 동의어가 뭐였어요? considerably 있었죠? 상당하게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얘네가 정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증가하다, increase, 감소하다, decrease 있죠. 증가하다, 감소하다 동사와랑 어울리는 부사입니다. 반드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자, 품사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맨 앞에 뭐가 있지? 자, 여러분들이 품사 문제 관련해서 풀면 우리가 이거를 어형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자리 문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형, 형태, 단어의 형태를 보시면서 뭘 잡아요? 품사를 잡고 그 다음에 자리가, 그래서 자리가 어떤 자리? 대신 자리를 볼 때는 항상 밑줄의 앞과 뒤를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맨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있어요? 전치사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그렇죠. 명사가 와요. 그게 전명구에서 수식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t부터 어디까지? 좀 기네요. 여기까지 해서 다 수식어구로 날려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동사가 보여요. 저 자리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죠. 주어의 품사는 명사. 그러면 여기 2번의 포인트는 뭐다? 어떤 걸 풀어요? 그렇죠. 명사 관련된 문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명사가 딱 하나였으면 이미 정답은 뭐였을까라고 딱 정리가 돼 있을 텐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명사가 2개에서 3개까지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명사의 뭐를? 문법을 알아야죠. 명사의 문법은 가산과 불가산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산명사는 절대 법칙이 뭐예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사 있죠. 어라든지 더라든지 관사나 한정사를 써 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뒤에다가 뭐 SC시면서 복수 표시해 주셔야지만 쟤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불가사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딱 지금 단 한 칸 명사 자리면서 주어였으니까 명사 자리면서 선택해라 했었기 때문에 저 자리는 그쵸? 우선 불가산 아니면 복수만 된다라는 거죠. 가사는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 괜찮네요. A번 괜찮고 B번 어때요? 괜찮아요? 지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포인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어야 되냐면 리서치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먼저 아셨어야 됐겠죠. 이미 리서처는 가산인지 알았죠. 사람이니까. 리서치는 불가산이에요. 예전에 시험에는 서베이가 있었거든요. 서베이는 가산이에요. 그래서 survey. 의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 풀 땐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산과 불가산, 서베이는 가산, 리서치는 불가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D번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하고 D를 제거한 뒤에 A하고 B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왜? 두 개 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왜? 주어 자리를 풀잖아요. 그럼 어딜 봐야 돼요? 동사를 보면 수와 관련돼서 풀 수가 있죠. 근데 동사에 뭐가 있어요? S가 있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단수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 풀면 이게 5초가 채 걸리지 않거든요. 왜? 포인트가 딱 보고 단어 딱 보고 그 다음에 동사 보면서 끝 이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수연수니까 당연히 뭐가 정답이 B번이 정답이구나 라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정리하실 건 뭐냐면 저렇게 명사 자리에서 나왔을 때 문법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두 개가 남았어. 그러면 어딜 보면서 풀어야 될지 이게 순서가 딱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3번 가봅니다. 3번 보시면 접속사 문제예요. 우리가 접속사 문제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러지 마세요. 접속사도 종류가 있고, 그죠? 네, 접속사도 품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품사와 종류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풀지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얘네들은 다 의문사죠. 의문사는 다들 뭐로 쓰일 수 있는 거냐면 명사절로 쓰일 수 있어요. 뭐로 쓰일 수 있다?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who's하고 which 요거 보이세요? 얘네들은 뭐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일부가 여기에서 뭐로? 그렇죠.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를 차이를 구분해 봐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들어가는 자리가 중요하죠.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어디 뒤에? 명사 뒤에.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잖아요. 선행사 뒤에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문사, 명사절로 쓰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쟤네들은 절대적으로 명사 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자기네들이 명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자마자 명사 뒤에 왔네 하면서 뭘 지워요? C하고 D를 지우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A하고 B만 남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때? 관계 대명사 문제구나 하면서 소유격과 주격, 목적격 구분해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주격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명사가 있고 뒤에 밑줄 쳐놓고 동사가 나와요. 그럼 무슨 격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주격 정답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밑줄 쳐놓고 또 어때? 여기에 갑자기 이제 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예요? 동사가 나와. 근데 이게 삼형식 동사일 거예요.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무슨 격? 목적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대신 문제 풀 때 뭐가 어렵냐면 소유격만 어려워요. 뭐가 어렵다? 소유격. 소유격은 근데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또 하나 꼭 나올 거야. 소유격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포스트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페인터의 작품. 말 되죠? 소유격으로 말이 연결이 돼요. 소유격으로.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로 잡으실 게 뒤에가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완전한 구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격일 땐 주어가 없고 목적격일 때 목적어가 없잖아요. 근데 소유격일 때는 주어, 동사, 목적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문제 보시면 주어 있죠? 그 다음에 비동사 보이세요? 이 형식 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보어로 PP 온 거 보이세요?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 뭐가 정답이다? who's가 정답.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거 보시면서 앞에 보고 뒤에 보면서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만 오늘 마무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보시면 since to in order by. 저 보시면 시험에 정답으로 참 많이 나온 애들이 나오고 있어. 특징들이 보이셔야 돼요. since는 중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정리할게요. since 하면 항상 습관적으로 have pp 현재 완료 나오면서 since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과거 시점 명사가 와야 돼. 과거 시점 명사. 그죠? 절대적이에요. 1순위거든요. 시험에서 나오는 놈 놓치지 않도록. 물론 since가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야? 동사가 와. 대신 동사의 시제는 과거여야 해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to는 전치사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투부정사의 to로 쓰일 거예요.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 거의 얘가 보이면 맨 앞쪽에 위치하면 거의 제가 정답 확률이 많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원형이 와야 된다. in order 있죠. in order하고 이제 뭐 to가 정답으로 나왔을 때 in order가 같이 보기에 나올 텐데 얘는 in order to도 아시죠? 요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내놓는 거죠. 그죠? 오케이. 얘는 to가 있을 때만 어때요? 뭐뭐하기 위해서의 값어치 역할을 해요. 그게 아니면 in order는 out of의 반대말. out of order가 고장난이잖아요. 그럼 in order는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고. by 하면 그죠? by도 1순위 생각나는 거 있죠? by 하면 그렇죠. by ing. 뜻이 무슨 뜻? 뭐뭐 함으로써 생각이 나셨어야 됐겠죠. 그래서 포인트로 딱딱 나오는 놈들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집중해서 올라가 볼까요? 뒤에 뭐 나왔어요? access 나오죠. access가 명사도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access 뭐예요? access가 얘가 동사도 되지만 뭐도 돼요? 명사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분 어떻게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 있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뭐예요? 목적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놈이 지금 뒤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access는 뭐다?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구나라는 걸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뭐가? B번이 정답.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5번. 자 보시면 이제 ly 부사가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또 나왔어. recently 보이세요? recently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과거 아니면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시제 관련 문제인가 하고 쳐다볼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제가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보니까 뭐야? should sign. 뭐예요? 시제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어때? 의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읽어보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previously, 얘도 과거였었네요. 그래서 이전에란 뜻이고, immediately는 즉시라는 뜻이고, recently 최근에, conveniently는 편리하게, 편안한 이 말이잖아요. 그죠? conveniently는 얼마 전에 정답으로 나올 때, 그렇죠? located랑 어울렸었죠. 어떤 거에 어디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다 할 때. located in, conveniently located in 덩어리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Not yet 보이세요? 아직 뭐다? Member of the Homeowner Association. 이 협회의 멤버가 아닌 거주자들은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맥적으로 비교가 어때요? 여기하고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즉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immediately가 정답이구나. 의미를 비교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의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쪽이랑 이렇게 뒤쪽 밑줄 있는 위치랑 비교해 보시면 항상 뭔가를 비교해주고 대조해주는 포인트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비교나 대조를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풀어낸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guidance, necessity, safety, 그 다음에 supervision이에요.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명사 어휘죠. 명사어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사하면 생각내는 게 앞에 뭐가 있어요?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얘네가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면 그쵸? 동사가 있겠죠. 물론 이제 목적으로 쓰일 때는 앞에 동사가 있을 거고 주어로 쓰이면 뒤에 동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해 왜 끊었는지 알 것 같아요. 명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가지고 풀던지 아니면 뭐 가지고 동사 가지고 푸는 문제가 제일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라고 하면서 나왔죠. 동사도 비동사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쉽게 그런 문제의 형태가 아니라 뒤에 전치사가 조금 나름 힌트가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런 힌트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해석을 하실 때는 항상 너무 의역하지 마시고 직역부터 들어가셔야 된다. 직역을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안 잡혀시면 그때 가서 의역을 하셔야 돼. 근데 의역부터 하시면 말이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휘 문제 풀면 많이 틀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necessity for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시험에 necessary 아시죠? 오케이? necessary 나올 때 necessary for 아니면 necessarily 어때요? for 이런 형태로 되게 많이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태만 좀 알았으면 좋았겠고요. 만약에 모르셨으면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해볼까요?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모든 어때 승객들을 위해서 뭐다? 지침이다. 승객들을 위한 지침. 괜찮아 보이네. 근데 얘는 어때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근데 necessary는 필수사항이란 뜻이에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벨트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단 말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그래서 B번이 좀 더 적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안전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어랑 여기 뒤에 있는 보어랑 뭐 해야 돼요? 동격이어야 돼.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안전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때 의역하시면 세프티로도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이 A하고 B번 중에서 고민은 했겠습니다만 B번이 좀 더 정확한 포인트가 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for와 어울린다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갑니다. 7번 갑니다. 7번 보시면 predict, deny, assure, authorize. 자, 무슨 문제? 동사 어휘 문제예요. 자,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 해석을 제발 앞서 하지 말아야 해요. 반드시 구조적으로 보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동사가 나오면 항상 우선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타동사 문제가 나오면 타동사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3, 4, 5를 가지고 하죠. 만약에 이런 구분이 안 되시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사를 형식별로 구분하시는 게 맞아요. 자, predict, 삼형식 동사죠. 그래서 여러분 predict 하면 항상 생각나는 건 대절이에요. 아마 저하고 똑같으면 좋겠어요. predict that, 대절 이하에 대해서 전망하다라는 뜻이고, deny 하면 생각나는 게 저한테는 ing가 먼저 떠오르네요. 그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중요한 assure 나왔어요. assure는 뭐야? 보장하다인데 여기 한번 제 친구들 써볼까요? 여러분 inform 아시죠? 또 뭐도 있어요? notify 들어보셨나요? 얘네들 뒤에는 뭐가 와? 그렇죠. 사람 목적어가 와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뭐가 나온다? 사람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이 오거나 아니면 오부명사가 와요. 물론 얘는 4형식 구조고 얘는 3형식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절대 까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authorize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굳이 구조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3형식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보자마자 여러분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other department. 일반 명사 나왔네?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 뒤에 that 있는 거 보이세요? 아, 4형식으로 쓰이고 있구나. 근데 디파트먼트는 부서라는 건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어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부서들에게 대절 이하에 대해서 알리다, 보장하다. 이 형태였죠. 그래서 구조 해석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이미 정답은 뭐다? C번이 정답하고 넘어가셨어도 됐겠죠. 정리할 건 마지막으로 inform, notify, assure 3개 묶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꼭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만약 익숙하시면 이거 외적으로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정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8번. 8번 보시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약간 어려움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보통 이 A하고 D번은 신경 쓰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고요. B하고 C인데요. 여기서는 해석을 해보시면 답은 나오거든요. 해석이 돼요. 한국말로. 우선 한번 여러분 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have sent니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 나는 어때? 나는 뭐다? specification. 뭐 상세 설명서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어제 뭐야? 상세 설명서를 보냈다 아니면 보냈을 것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but.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뭐야? 엔지니어 디파트먼트죠. 그때 그 기술 부서에서 그렇죠? 밝혔다. 뭐라고? 그들은 뭐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거 시제가 나오면서 그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보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문맥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지 했을 건데 이제 그때 의심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신경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여러분한테 익숙한 거 한번 적어 볼게요. 뭐냐면 should have pp예요. should have pp는 언제 쓰는 거야? 그렇죠? 후회할 때 쓰는 거야. 아,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send 만약에 지금 뭐 should have sent라고 쓸게였다가 오케이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낸 거야. 아, 보냈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 쓰는 거죠.
would have pp 있잖아요. would have pp는 should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어쨌든 할 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느낌이야. 그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 쓸 때 쓰는 게 should have pp 아니면 would have pp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법에서 많이 배우는 패턴이기는 해요. 토익에서는 기존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가 이번에 처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했었던 문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얘네들은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때 어때요? 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잡으시면 돼.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must have pp야. must have sent 있잖아요.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뭐야? 보냈어야만 했는데 똑같이 해석이 돼요. 뭐처럼? should처럼. 근데 must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했다는 얘기야. 조동사 중에 얘네 must는요 100%라는 어휘의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분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must하고 여러분 would하고 구분하셨을 텐데 must가 만약에 저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때? 세부상 상세 설명서를 뭐야? 분명히 보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때? would have pp는 뭐야? 보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뒤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느낌의 뉘앙스를 서포트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 부서에서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했었기 때문에 뭐야? 나는 보낼 수가 없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보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내지 않은 상황이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어때요? 정답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ust have pp와 would have pp 조금 이 would가 헷갈리시면 should로까지 두 개를 비교해서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잡아주세요. 자, 다음 갑니다. 9번 갈게요. 9번 보시면 땡큐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땡큐라고 하냐면 because 접속사 having 보이시죠? 얘는 뭐예요? 우리가 분사 아니면 동명사 때 쓰려고 활용하는 거고요. although 접속사 그다음에 considering.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접속사 하나 얘는 이제 뭐야? 분사라고 적을게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니까. 그 다음에 although 접속사. 그 다음에 considering 있죠. 요게 이제 뭐야? 접속사랑 전치사랑. 물론 항상 이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형을 기억하시라고. 왜? 접속사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얘 분사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요? 접속사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접속사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죠. 해석해서 풀거든요. 해석. 여러분들 그래서 해석했을 공산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considering이 여러분 여기 뭐야? 전치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답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자마자 popularity라는 명사 나온 거 보이세요? 그쵸? 그 다음에 뭐야? of 전명구니까 전명구 제가 지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우고 among 뭐예요? 전명구 지우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 접속사가 아니라 뭐가 정답? 전치사가 정답이네. 그 정답 뭐예요? considering이 정답.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어때요?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보기의 특성이 어때요? 보였어야 됐겠죠. 자, 이런 보기를 조금만 더 적어드리면 considering뿐만 아니라 considering의 동의어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considering의 동의어? 그렇죠. 기분이 있어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얘도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거까지 의미는 그렇다 치고요.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2개 다 되는 애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냐면 since, 그죠? 아니면 as, 아니면 시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until이에요. 오케이? 요 단어. 그래서 보기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단어 있죠. 쉬운 건 뭐가 있냐면 before하고 after가 있긴 한데 이것도 쓸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얘네가 나오면 해석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항상 먼저 접근해 보세요.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야? 구조적으로 꼭 좀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해석만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갑니다. 10번 보시면 아까 풀었던 9번 문제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기는 해요. 자, 뭐냐면 구조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구조적으로 갔다면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라는 표현이죠. 근데 얘는 부사예요. 저희가 이제 접속 부사라고 얘기하죠. even if는 접속사. nevertheless 있죠. nevertheless는 접속 부사예요. notwithstanding 있죠. 얘는 뭐예요? 접속 부사도 되고 얘는 뭐도 되고 그렇죠. 전치사도 되는 애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뒤를 보셔야 돼. 근데 여러분 there are no other cars around 보이세요? 어허, 그럼 뭐가 왔어요? 주어 동사 온 거 보이시죠? 절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절이 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정답? 접속사가 정답. 그래서 정답은 B번만이 단순하게 정답이었던 문제예요.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특히 최근에 나왔을 때 not withstanding 막 여러 번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해주시고 얘는 부사도 되고 뭐도 된다? 전치사도 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더 이상 이제 해석하지 않잖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구조 가지고 접속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매년 똑같아요. 접속사하고 전치사, 접속부사 3개 관련해서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꼭 믿으시고 정리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6예요. 파트 6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문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 6에 나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그냥 포인트로 그냥 바로 그냥 푸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 뭐야? 문제 어떤 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맞구나라는 걸 알고 푸는 문제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대신 해석을 할 때 세부적으로 막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조금 빠르게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걸 잡으면서 들어가는 것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대신 들어가실 때 꼭 한번 보실 게 기자 보이세요? 프레스 릴리즈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아 글의 종류는 파악하고 들어가자. 그렇죠? 기사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티클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프레스 릴리즈라고 썼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테라코타 어때? 하이테크에 해놓고 뭐 컴마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동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동격. 그래서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이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들어갈 때 저렇게 컴마를 찍어요. 그러면 마이애미의 best known electronics supplier.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어때요? 전자 제품 회사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무슨 뭐 하이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플라이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삼성 이런 것도 되게 괜찮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을 다 얘기해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라고 하면서 11번 들어갔죠.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동사 관련 문제구나. 그러면 분명히 파트 6에 나오는 건 시제 관련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시제 관련 문제 풀 때 5 쪽에서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 풀잖아요. 근데 6는 그런 경우가 없어. 문맥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다고 할 건지 아니면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항상 한다라는 건지 비교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섣불리 보자마자 뭐 미래인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 뒤에를 보시면서 어때 관련성을 찾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가볼까요? 뭐라고 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사가 뭐야? 15,000달러를 이미 어워드는 수여하다잖아요. 상 줄 때. 그렇죠? 예. 오케이. 누구한테 15,000달러를 캠튼이네요. 캠튼 유니버시티 캠퍼스 익스페저. 그러니까 학교죠. 대학교 캠퍼스에 확장 프로젝트에 15,000불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지원을 할지도 모른다? 지원한다? 할 것이다? 이거는 조금 수월했네요. 왜 그러냐면 문장에 동사가 없는 형태니까 우선 D번은 답이 아니죠. 근데 미래는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도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있어. 근데 여러분 may 있잖아요. may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럴지도 모르는 진짜 막 너무 확신을 못할 때 쓰는 표현 있잖아요. 지원하려나?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는 그런 기사가 쓰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번 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정답은 B하고 C가 남는데 여기서는 이미 여러분 기자회견 같은 거잖아. 지금 기사를 발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상을 주겠다. 아니면 어때요? 돈을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일반적으로 저희는 줘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죠? 정답은 여기서 C번. 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뒤에까지 더 보셔야 좀 더 정확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좀 더 여러분이 바르게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갈게요. 그 다음에 money, 그죠? 그 돈이 뭐다? was raised. 기금이 모아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Okay. raise the money니까 기금이 자선 행사를 통해서 charity banquet. 지난주에 있었던 어때요? 그죠? 자선 연회를 통해서 연회 동안에 자금이 모아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오케이. 근데 지금 보시면 연회가 어디에서 열렸냐인데 회사에 어디에서 열렸겠어요? 그럼 회사에 스토어? 그죠? 우리가 뭐예요? 제품 공급 회사였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겠어요? 가게들을 갖고 있겠죠. 상점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리조트는 좀 너무한 것 같고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학교도 많이 아니니까. 정답은 당연히 스토어로서. 오케이? 여기서 무조건 M만 보고 쓴 건 아니었고요. 문맥적으로 보아야지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이름을 통해서 이런 전자회사니까 가게들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면 가게에서 연애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쓰셨으면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저 뒤에도 뒷장에도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때? CEO 이 사람이 뭐예요? 누굴 만날 거예요? 대학교 어때? 학장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학장을 만나.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나온 거 보이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핸드오버 건네주는 거야. 책, 수표죠. 돈을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어때요? 주겠다라는 얘기죠. In person, 직접 건네줄 것이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맨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 오늘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over, 전치사 이렇게 됐었네요. 전치사 3개의 접속사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last decade. 이거는 1초였어야 해요. 왜? 뒤 decade라는 뭐가 보여요? 그렇죠. 기간의 표현이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뭘 찾아라? 기간의 전치사를 찾아라 했어요. 보자마자 여러분이 over를 쓰셨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쓰면 우리가 for the last 이렇게 쓰놓고 뭐 3days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니까. 그래서 for 대신해서 지금 뭐가 왔어요? over가 왔죠. 하나만 더 쓸까요?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throughout 있죠. 조금 어렵지만 throughout이라는 표현도 있죠. 오케이? 이것도 throughout도 뭐? 기간의 전치사야. 그래서 그 기간 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D번으로 바로 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는 뭐다? 호스트 열었었단 얘기죠. 그렇죠? 다양한 펀드레이즈 자선 행사들을 열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누굴 위해서? 여러 학교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때? 문맥의 문장 삽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글의 흐름을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우리 어떤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뭐야? 15,000불을 계속해서 15,000불을 이번에 지원을 할 거고 돈은 어디에서 모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오케이? 그 상태가 들어가서 이제 가면 지난주 이벤트가 뭐다? by far. 소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아니 미안해요. by far는 소파가 다르네요. 소파는 지금까지인데 by far는 최상급을 강조할 때 써요. 그렇죠? 최상급. 그래서 가장 성공적이었었다. 뭐 갑자기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지난주에 행사가 가장 최고였다. 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미스터 레노 씨가 대략 2시에 도착할 것이다. 문맥적으로 조금 맞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going to 미래죠. 뭐 할 것이다? 또 다른 가게를 열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언급됐지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대학 나왔네요. 앞에서 대학 나왔었으니까. 대학은 뭐하다? 결정했다. 뭐 하겠다? 더 많은 학생들. 이거 갑자기 뒤에 가서 또 말이 듣지 않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이 솔직히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A번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글의 흐름을 보시면 앞에서 13번 문제 있죠. 이걸 잘 잡았어야 돼. 그래서 10년 동안이라고 했죠. 지난 10년간 어떻게 해왔어? 라고 해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해왔고요. 이번에는 진짜 최고였어. 이렇게 지금 말이 붙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잡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왔는데 최고야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잡으셨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문제 푸시면서 B, C, D가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잘 선택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음을 위해서 다음에도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미래에서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갈게요. 자, MIC 미팅 미닛이라고 써있네요. 여러분이 아마 이거 뭐지라는 생각했을 분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회의록이라는 뜻이 있어요. 회의록. 저렇게 복수형을 쓸 때 회의록이었어요. 자, 그래서 회의록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회의에 대한 기록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오케이. 10월 12일 날 회의가 열렸었다고 하고 있어요. was brought to order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 10시 15분에 회의가 열렸었고요. 그다음에 미팅 오브젝티브 있죠. 오브젝티브라는 단어는 이제 토익에서 많이 활용되는 단어예요.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얘가 나오면 be2도 혹시 기억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적 is to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투부정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어때요? 뭐에 대해서 논의, 뭘 논의해? argument.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for and against. 우리가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위한 거, 그다음에 against는 반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어때? argument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때? MIC 엔터프라이즈. 회사 이름이 나왔죠? 이 회사를 뭐 하는 거. 그러면서 문제로 들어갔을 거니까요. 보시면 머지라는 건 합병하다죠. 합병.
그죠? 머지는 대표적인 자동사도 보통 with가 붙어 다니는 자동사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마케팅은 출시, 릴로케이션 이주하는 거, 퍼체스는 구매하는 거. 그럼 정답이 뭐예요? 느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느낌 좋으니까 구매하는 거 괜찮네요. 어화 인수하는 거. 그죠? 오케이? 우리가 ACQUI 원래 얘가 인수하다거든요. 회의를. 그래서 얘도 이제 분사로 쓰인다면 ing가 이렇게 붙겠죠. ACQUIRING 이렇게. 그렇죠? 정답이 D.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날의 감을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뭐야? 6 풀 때는 뒤쪽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문맥이 나올 거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살 잡으셔가지고 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요. 그러면 카노 and emphasize 이 사람이 어때요? 강조했어. 뭐야? How much? 얼마나 하죠? 얼마나 이 회사가 grow 올라가냐? 성장했냐죠. by 뭐야? by point 뭐뭐 함으로써라고 했죠? by pointing out the fact 그 사실을 어때요? 밝히면서 지적하면서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MIC가 현재 뭐다? now among 보이세요? 그 다음에 among 다음에 들어가는 명사어휘였어요. 근데 among은 여러분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요? 반드시 복수가 나와야 돼. 복수명사. 그래서 among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들어가야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 보자마자 이미 디스트리뷰터스였어요. 명사가 복수도 명사도 이거밖에 없었네요. 그죠? 복수였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또 나오는 게 뭐 여기다 쓸게요. one of the 복수명사 아시죠? 따라해 볼까요? one of the 복수명사.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패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 중에 하나다. 그들 중에 속해 있다나 그들 중에 하나다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among하고 이 두 가지 패턴 묶으셔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16번은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뭐였다? 그 유명한 회사들 중에 좀 잘 되는 회사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뭐 하면서 delivering 문장이 끝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컴마 찍고 저렇게 ing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사구문 동시동작이라고 하거든요. 해석을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회사가 뭐뭐 하면서 어때요? 수만 개 뭐야? 패키지, 택배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Across the nation, 나라 전역에 그 수천만 개 어때요? 택배들을 배달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죠? 오케이. 배달하면서 배달하는 업소 중에 하나였어가지고, 그죠? 그들 중에 유통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실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나서 17번이 바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문맥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삽입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보면 after that, 이 after that은 우리가 언제 쓰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포인트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강조했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한 뒤에 투표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분기별 예산이죠. 분기 예산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생뚱맞은 포인트였어요. 갑자기 예산이 왜 나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Miss Connor, 그 다음에 어때요? Then explain, 설명했다. 뭐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 대해서. Great detail, 말이 될 수가 없었겠죠. 갑자기 생산 과정을 왜 설명해? 이것도 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MIC, 이 회사의 고객들이 익스프레스, 표현했다라는 얘기죠. 뭐에 대해? 불만족에 대해서, 불만족했다. 뭐에 대해서? 회사 웹사이트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내용이 잘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문맥적으로 다 답이 어때요? 되게 조금 어려웠었네요. 그 다음 D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 카노 씨는 어드레스, 이 표현을 알았냐가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연설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얘는 처리하다, 다루다, 해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처리하다, 다루다, 해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뤘다. 뭐야? Some issue. 뭐에 대해서? MIG가 facing. 그때 뭐야? 회사의 성장 때문에 겪었던. 그죠? 현재 성장을 함으로써 겪었었던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 다뤘었다. 그죠? 여기서 지금 가장 적합한 건 D번밖에 될 수 없었네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딱 보지 않으면 괜찮아 보이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죠.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풀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부사라든지 아니면 연결어를 가지고 좀 푸는 형태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의미만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었던 순간이 됐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being far away 그러면서 뭐라 그래? 회사가 뭐야?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from 뭐로부터? 공항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게 꽤 뭐다? costly 형용사의 costly는 비용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들 거다라고 어때요?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 파고 오는 거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병하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이주와 관련된 문제구나.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예전에는 회사가 발전을 조금 안 했을 때는 괜찮았던 거예요. 조금이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회사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공항 근처로 가까운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회의를 했구나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잡으셔서 정답 17번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18번이 바로 붙어 있어요. 18번이 바로 붙어 있는데 뭐가 있냐면 however는 접속 부사고요. 그 다음에 just as는 여러분 just as에서 just는 항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as 그냥 어때요? 뭐뭐 할 때처럼 보시면 돼요. 뭐뭐 할 때 바로 이렇게 직역하시면 될 테니까요. just는 없다 생각하시고 because of는 전치사고 even so는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라는 접속 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장이 끝난 상태가 아닌데 끝나고 나서 MIC 나오고 is expecting이라는 뭐예요? 주어 동사 나온 거 보이세요? 아, 뭐예요? 접속사가 정답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쉽게 어때요? 구조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가? just as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이 회사가 확장할 때 그렇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구조적으로 풀어서 조금 무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파트 7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중 지문하고 삼중 지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중 지문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반드시 뭐야? 지문의 종류를 파악하면서 들어가시고요. 문제는 우리가 2대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위 지문에서 2개, 아래 지문에서 2개, 한 문제는 무슨 문제? 연계 문제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연계 문제가 하나는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독해하실 때 반드시 뭐예요? 이건 파악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메일이라서 지금 to, from 이런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목은 읽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제목은 필수예요. 제목 안 읽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텔레커뮤팅 임프루브먼트 통신에 대한 향상? 통신 향상? 이거 뭐지? 아직 완벽하게 몰라도 괜찮아. 대신 이제 문제를 푸실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 프린트만 잘 보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9번. 보자마자 제가 문제부터 풀러오죠. 그러니까 제목 보신 다음에 바로 문제 풀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첫 번째 단락 읽는 분이 계세요. 그래 의미 파악한다고. 나쁜 거 아니야. 본인이 독해를 잘하실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아직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처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 조심하시면 돼. 보자. Why? 왜 이 사람이 메모를 보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주제 관련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통 1번 문제 주제 관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주제 관련 문제가 나올 때는 보통 항상 뭐예요? 글을 어느 정도 읽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첫 단락은 여기서는 읽는 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시험 문제가 쉬울 때는요. 이메일이나 편지 같은 거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드시 주제 문제는 맨 앞에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야 해. 그러니까 섣불리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 맨 앞에 땡큐 있다고 해서 그 편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감사의 이메일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인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주제였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보기까지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세요. 자, 그럼 주제가 뭐 첫 단락 읽어야 되겠죠. 좀 너무 왔다 갔네. 그러면 어때? I'd like to start. 그렇죠? 뭐 하고 싶다? 감사드리고 싶다. 우리 기술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extraordinary라는 건 어때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뭐 칭찬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 뛰어난 일. 그죠? 매일 하시는 뛰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해. 얼마나 어려운, how difficult it is. 그죠? 예. 지속적으로 밖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이 주제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무슨 문제? 감사. 그죠? 이 힘든 노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로 가는 거예요. 풀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또 친구 뭐야? 직원들한테 알려준대. 뭐에 대해서? 텔레커뮤팅 옵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니저들을 초대한다. 그 다음에 어때? 수정대. 생뚱맞아 보이세요? 보기가 여러분이 답이 없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문제 진짜 함정이면 여기에 감사라고 진짜 써요. 근데 다행히 그 보기가 없어서 지금은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포인트를 놓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제를 놓쳐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첫 단락을 읽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한 상태인데 못 하셨다면
그 두 번째 단락 읽으시면 되겠죠. 대신 읽으시기 전에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2번 문제 있죠. 두 번째 문제를 풀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단락 읽고 나서 주제가 안 잡혀서 두 번째 단락 읽고 안 잡혀서 세 번째 단락 읽고 읽다 보니까 다 읽었네? 근데 뭐예요? 2번하고 3번은 아예 안 풀었어. 이러면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단락 읽고 주제가 안 보일 때는 두 번째 문제를 풀면서 글을 읽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진짜 똑같이. 메모에서 urgent.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라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거 딱딱 찍잖아요. 꼭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죠? 바로 가서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urgent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긴급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attentive, 주의를 기울이는 거. immediate, 즉각적인. 스트레스는 뭐야? 강조하는, 스트레스 프리죠. 스트레스 많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demanding은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까다로운. 중요한 단어죠. 까다로운. 아니면 힘든. 오케이? 요 정도 의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게 정답은 B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대신 여러분이 시험장 가셔서 보실 때 물론 얘가 정답일 가능성이 물론 여기서도 높거든요. 대신 반드시 이 단어 있죠. 이 단어 답이 되는 단어를 보기 가서 직접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 단어가 정말 거기에 들어갔을 때 융화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맞아. 간혹 가다 보면 얘가 다른 뜻이 있어. 만약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하다 보니까 우리 힘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두 번째 단락에서 아까 다섯 번째 줄이라고 했었던가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오케이. 여기서는 저희가 줄이 옮기면서 조금 얘가 움직였으니까 urgent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가볼게요. This will allow 매니저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좀 더 효과적으로 distribute, 배포하는 거죠. 뭐를? 긴급한 일들이죠. 긴급한 일들을 어때요? 알려준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immediate 맞나요? 그렇죠. 바로 정답으로 우리가 갔어도 무난한 문제가 될 수 있었겠네요. 그 정답이 그래서 B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대신 이제 여러분 제가 문제 풀면서 초점을 두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2번 문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타블렛은 뭐다? Make it much easier. 좀 더 쉽게 한다. 누가? Technician. For plus to the joy. 그죠? 의미상의 주어 없고 투부정사니까 기술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stay updated. 업데이트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업무 오더죠. 업무 주문이니까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하게 타블렛이 뭐야? GPS죠. 우리 GPS 알고 계시죠? 그래서 GPS 트래킹,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있는지 막 찾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어라?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는 순간 뭐가 보여요? 감사의 포인트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그죠? 아, 타블렛 주고 그 타블렛이 뭐냐면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잡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번의 문제가 뭐였던 거야? 그렇죠. A번에 to describe new equipment가 정답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론 여러분이 패러프레임 어떻게 됐어요? equipment가 타블렛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바로 갈게요. What is mentioned as a benefit? 타블렛의 혜택,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benefit이라는 건 장점이에요, 장점. 장점이 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지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지금 문제 읽고 나서 바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보기를 볼까요? 이걸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글 읽을 때 이미 저희는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을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선 아까 거기에서 좋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풀면서 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본인이 그게 조금 안 되셨다라면 보기를 보시면서 뭘 잡아야 돼요?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핵심 단어인지를 가지고 그 단어를 기억하셔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푸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방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they have a long lasting. 오래 지속하는 배터리. 그러면 여러분 뭐야? 배터리 기억해야 되겠죠. 혹시 본인이 아직 조금 나는 기억하는 게 조금 좀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직접 써. 한글로. 어때? 여기다가 배터리. 촌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쓰세요. 한국말로 쓰면 기억에 더 잘 남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냥 배터리 기억하시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they are available in 뭐야? multiple. 여러 랭귀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야? 쉽게 뭐 할 수 있다? locate employee. 직원들을 뭐야? 위치시키는 거죠. 근데 이 locate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되는 게 locate은 find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찾다 쉽게. 이미 여러분 혹시 눈치 정답이 이게 딱 눈에 들어왔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can connect to 뭐야? 웹사이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죠? 예. 여러분 이미 정답은 이거는 아까 이번 두 번째 문제 풀면서 느낌 몇 가지 해석을 하시면서 잡았기 때문에 쉽게 보였을 것 같아요. 뭐가 있었어요? GPS tracking capability. 라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 조금 효과적으로 어때? 직원들한테 빠르 어때요? 직원들한테 뭐 할 수 있다? 일을 제시할 수 있고 빠르게 뭐 함으로써 어때? identify 이거 나오네요. 그죠? 규명하는 거예요. 뭘 규명해? 어떤 어떤 기술자가 가장 어때요? 업무지에 가까이 있는지. 그러니까 현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비스 막 이렇게 해달라고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술자가 어디 있으면 네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업무 지시를 쉽게 할 수 있잖아.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어디 갔죠? 오케이 C번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로케이트를 알 수 있는지 그렇죠? 찾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까지 잡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다음 넘어갈게요. What problem? 문제점이 포인트네요. 그렇죠? 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누가? 사람 이름 나오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우리는 이미 이중지문인데 위에서 벌써 정답이 3개나 나와버렸죠. 그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연계고 하나는 아랫지문에 있을 거다 생각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부터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올라가서 사람 이름을 판단하시면 여기 뭐가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문제였어요. 문제. 그죠? 오케이. 그래서 problem. 여러분이 이렇게 빠르게 찾으면서 빠르게 대신 천천히 읽지 마시고 빠르게 읽어요. 괜찮으니까. 빠르게 읽으면서 뭐야? 좀 뉘앙스가 안 좋은 단어 있죠. problem하고 다를 수 있는 거. 그 뭐 issue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해. 근데 여러분이 독해하실 때 꼭 신경 쓸 게 접속 부사 여기 보이세요? however 100%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포인트는 이렇게 연결어 있죠. 접속 부사 같은 거 뒤에 나올 확률이 제일 많다라는 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빨라요. 자 보시면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지금 안 읽은 상태잖아요. 자신이 없으시면 보기를 먼저 읽고 기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셨다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좀 빠르게 읽으시면서 안 좋은 단어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정 힘드시면 뭐예요? 연결어 중에서 연결어 뒤에 근거가 나올 확률이 제일 많다라는 거. 그걸 잡으셨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어제 뭐야? while I was out on a job이죠. 밖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I was unable to log in. 뭐 할 수 있어? 로그인 못 한 거야. 그렇죠? 거기 로그인을 해야 이제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어디에다가 어때요? 여기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뭐와 함께? 디바이스. 디바이스 때문에 이 디바이스 가지고 뭐야? 거기에 로그인이 안 됐던 거네. 아주 자기가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도 포인트가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거. 꼭 좀 기억하지 가세요. 접속 부사 같은 연결어가 나올 때 거기에 힌트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뒤에 없잖아요. 그러면 앞쪽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2번은 뭐 할 수 있다? 정답 He cannot access the system. 정답 B번으로 바로 갈 수 있었겠네요. 그렇게 바로 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23번 기대되죠? 뭐예요? 날짜까지 나와주시잖아요. 날짜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연결어 문제구나라는 순간 연계 문제, 연결어 문제래. 연계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날짜를 가지고 어때요? 우리하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날짜를 어때 바꾸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의 타블렛을 이 사람이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했죠. 타블렛 언제 받았어요? 자 그럼 올라가서 볼게요. 타블렛을 받았다. 언제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자 가볼게요. I contact you regarding the new tablet that technician are required to use. 해놓고 나와. I received 나왔네요. 그쵸? 뭐야? 나는 받았다 뭐를 타블렛을 the day before the tracking program. 여기 있죠. 형광펜으로 여러분 쭉 밑줄 치세요. 날짜는 안 써있죠? 날짜는 안 써있는데 the day before the tracking program launchd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날짜 언급을 안 해. 대신 뭐야? 올라가는 윗지문에 뭔 얘기했을까? 뭐 여기에 그렇죠? 런칭한다고 있는 거 있죠? 이 표현을 가지고 분명히 날짜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표현을 못 잡더라도 뭘 잡을 수 있어요? 날짜 나오면 가서 무조건 잡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서 어때요? 날짜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날짜 여기 보이네요. 날짜 이거 보이세요? 지금 제가 어려운 문장을 찾은 게 아니라 날짜를 찾았잖아.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가볼까? The goal is for everyone to have their tablet 나오죠. 여기 보면 by the end of this month 해놓고 들어가요. 12월 1일 날 GPS 트래킹 프로그램이 뭐가 된다? 런칭된다.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 11월 1일 날 런칭되죠. 그런데 런칭은 12월 1일인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지문에서 봤어야 되겠죠? 하루 전날 받았다고 그랬죠? The day before니까. 그래서 정답은 우리는 뭐야? 11월 30일 날 받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기억하세요? 오케이. 지금 연계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꼭 좀 잡으셔야 한다. 오케이. 조금 쉬운 난이도에 속해야 우리가 뭐가 나올 때 날짜가 나오거나 시간이 나올 때 있죠. 시간의 표현, 몇 시에 몇 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요. 꼭 좀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좋아요. 자, 마지막 이제 3중 지문으로 갈게요. 자, 웹페이지가 3개나 있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제목은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무래도 Enjoy the sights with Harbor City Cruise네요. 그래서 하버 항구 도시인 크루즈 상품인가 봐요. 상품과 어때? 뭐를 사이트라는 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 관광을 즐기다. 눈으로 보는 걸 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유리했을 테니까요. 오케이? 문제를 보시면 what is not 무슨 문제? 추론 문제. 근데 나추론 문제잖아요. 뭐에 대해서? 하버시티 크루즈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지문을 먼저 읽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힘들어. 왜? 여러분 지문 하나도 안 읽은 상태죠. 근데 문제는 지금 처음부터 나추론 문제죠. 그러면 보기를 반드시 먼저 봐요. 뭐가 뭘 보라? 보기. 보기를 보면서 반드시 뭘 잡아? 키워드를 반드시 잡으세요. 그럼 가볼까요? It has been operating. 운영한 거죠. 몇 년 동안? 50. 그러면 여러분 때 50, 50, 50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Experienced guide. 그렇죠? 오케이. 고용을 했는데 누구? 그렇죠? 경험 있는 가이드를 고용을 했구나. 그 다음에 뭐야? Senior. 좀 노인분들 얘기하는 거야. 노인분들이 환영된대요. 그렇죠? 어디에? 액티비티에. 그 다음에 award winning. 상. 그럼 여러분이 어때요? 단어를 50,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상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푸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단락 바로 대신 빠르게 읽어요. 천천히 읽을 필요 없는 거야. 이미 뭐가 있어요? 노인 50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볼까?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딱 땡큐네요. half a century라는 건 몇 년? 그렇죠. 50. 우선 하나 포인트 잡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Taking people on breathtaking cruise around harbor 해놓고 그 다음에 provide tips, trip 있죠? 그 다음에 what that appeal to everyone. appeal to everyone. 보여? 누구에게? 모든 사람. regardless of age.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나이 하나 잡았네요. 그 다음에 veteran이라는 단어 보여? 베테랑이라는 건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얘기하는 거니까.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이미 어디서 잡았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고 됐으니까 정답은 D.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도단 얘기 없었잖아. 물론 여러분들 이거에서 포인트가 애매했다라면 더 읽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25번. 언제? when 언제 뭐야? 패신저들이 뭐에 대해서? 로컬 히스토리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월화수목 이거 나온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뭘 찾아? 월화수목 찾아. 월화수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시면 Monday, Tuesday 그 다음에 Wednesday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면 지문의 정답이 지문의 포인트는 어디 있다? 거기 여기 근처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건 뭐만? 그렇죠. 그 키워드가 뭐였어요 아까? 역사였었죠. 역사. local history. 우선 local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history. history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past라는 단어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는 곳을 찾자라고 하면서 빠르게 접근하시면 또 되는 거야. 자, 그럼 가볼까요? 쭉 읽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또 읽어볼까요? spend afternoon 쭉 보면 old. 그쵸? old라는 단어 눈에 거슬리네요. 그 다음에 또 가서 쭉 discover. past. 과거를 알아본다는 거 보이세요? 이미 정답은 어디에? 하버 시티 서킷에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Wednesday가 정답.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었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문제 푸는데 알고 나서 얘기해서 좀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풀더라도 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는 게 빨라. 아시겠죠? 글을 다 읽으면 좋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what was part of 뭐야? 이 사람의 근데 뭐야? 6월 뭐야? June 23rd. 6월 23일 여행과 관련된 거죠. 그죠? 6월 23일과 관련된 거 뭐지? 그럼 여러분 어때? 이제 뭘 찾아야 돼? 6월 23일 찾아야죠. 자, 그러면 위에 보세요. 우리가 지문 보면 여기서 쭉 보면 날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밑에 보세요. 날짜 있어 없어요? 날짜 있어 없어요? 날짜 없죠. 이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밑에 보세요. 날짜 있어 없어요? 날짜 찾았네. 여기 보이세요? 그죠? 그러면 6월 24일 뭐야? Harbor Delight. 지금 어때요? 크루즈 타입의 종류는 나와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또 뭐야? 돈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인원수도 몇 명? 2명. 이게 표 양식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딱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그걸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뭐야? 하버 딜라이트라는 곳 있죠.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 요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안 읽으셨다면 좀 빠르게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뭐라고 쓰였어? Start the day by sampling some seafood. 그 뭐야? seafood라는 건 지금 바다음 시간이에요. 그죠? 오케이. 근데 뭐야? 샘플링이 시식하는 거야. 시식하는 거.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해산물을 시식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시식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 얘는 뭐뭐 산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말로 하면. 그죠? 그래서 하버시티 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지역 특산물인 어때요? 지역 해산물을 어때요? 시식함으로써 하는 거야. 그러면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약에 찾으셨다면 정답을 어때요? 쉽게 뭐예요? 어디에? Try local dish. dish가 뭐예요? food잖아. 음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D번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네요. 오, 생각보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나름 어떤 문제였어요? 연계인 거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가를 추상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저는 무조건 뭐만 봐요?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그 단어를 가서 찾아서 어때요? 연결만 지으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27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What does Miss Ruth?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사람 이름이 나왔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imply, 의도하는 거. 어디에? testimonial. testimonial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후기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후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후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이 이제 보기를 혹시라도 보셨다면 보기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즈 아까 상품 있죠? 상품 이름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 상품 이름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루라는 사람이 이미 어때요? 추정이 됐을 거야. 이 사람이 뭐야? 루였죠. 그 다음에 행사가 몇 개 이 사람이 크루즈를 2번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에 들어가. 근데 여기는 정보가 많이 없죠. 그럼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밑에. 왜 또 뭐였어요? 테스트모니얼.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세요?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이 이런 게 조금 더 쉽게 보이실 거야. 사이트가 나오면 사이트에서 어떤 창인지가 보이잖아요. 그 창이 여기에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여기에 밑줄을 쳐놔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읽어야 될 게 되게 많죠? 읽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다 읽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뭘 보기를 보는 게 훨씬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대신 조심하셔야 될 게 상품이 몇 개? 2개예요. 그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포지티브 리트리라는 상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2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걔네들은 뭐야? 사진, 그죠? 사진 금지. 그 다음에 뭐야? 많은 승객들. 그 다음에 뭐야? 늦게 끝나. 그죠? 그 다음에 뭐야? knowledgeable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됐겠죠. 자, 그러면 위에 가시면 이제 지문 가서 보시면요. I had a wonderful stay. 여기 보시면 하버시티에서 크루즈 해놓으면서 쭉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라고 하면서 들어가겠죠. Impressed me a lot.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뭐였다? He gave us such a detailed.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 줬다. 뭐에 대해서? 해안 어때요? 삶. 그죠? 오케이. 그래서 마린 라이프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 줬었고요. 그 다음에 the tour took long. 뭐라고 썼어요? 투어가 took longer than 6 hours. 라는 거 보이세요? 6시간 이상이 걸렸다. Which was a long time to stay. 어때요? 오케이. 서 있기에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아까 우리 늦게 끝났다 포인트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아마 여기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위에 가시면 우리가 지금 어때요? 여기가 생각하는 게 하버 딜라이트인가요? 오케이. 하버 딜라이트하고 포버티 리툴이었죠. 오케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버 딜라이트 요거 하나하고
요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하고 지금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가서 요거 있죠. Forward retreat, take a cruise to beautiful 여기 쭉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돌핀도 이것도 보고 요것도 보고 그 다음에 사람 이슬림 나오죠. 그 다음에 My Life 요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During the 6-hour long tour라는 거 써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위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두 개 거 지금 비교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몇 시간? 6시간 투어한다고 있죠. 원래 기본 6시간이야. 근데 뭐야? 더 오래 걸렸다고 아까 포인트 잡으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longer than 6hour니까 늦게 끝난 거 맞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시면 어떻겠다? C번에 이렇게 크루즈가 좀 더 늦게 끝났다라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C번이었어요. 나머지 것들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 좀 넘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모니어에 따라서 마지막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 사람이 가장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넥스트 이어예요. 이미 시간적으로도 미래가 나왔죠? 그렇지만 우선 넥스트 이어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지문 가셔서 뭘 찾아? 넥스트 이어 찾아. 근데 감사하게도 뭐가 있어? 여기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그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spending our morning seeing the 뭐야? 아크로베이죠. 아크로벳. 아크로벳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건 어때요? 고개 있죠. 고개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술쇼 같이. 그런 고개단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고개단에 대한 행사가 있고 그걸 어때요? 내년에 내가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된 거를 찾으시오의 포인트가 있었던 형태예요. 그래서 가시면 뭐야? 일롤 등록하는데 뭐야? 쿠킹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방문 아니죠? 그 다음에 뭐야? 투어인데 뭐야? 아일랜드 프리저브. 기존 어때요? 섬 보존물 있잖아요. 섬에 있는 그런 이제 보존하고 있는 그런 물건, 박물관 투어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죠. 우리가 아크로베이시라는 건 고개라고 했으니까 그 퍼포먼스를 본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조금 길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2중하고 3중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아마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더 많이 봤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1시간 넘게 조금 수업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어떻게 풀지를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서 봐주실 게 뭐냐면 5 쪽에서 시험 저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떤 타입의 문제가 있는지 이거 뭐다 꼭 연습해 주세요. 그래야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게 돼야지만 그 시간을 줄여서 6 가서 좀 쓸 수 있고요. 6도 여러분 어때요? 문맥적으로 쭉 읽잖아요. 그렇죠? 문맥을 읽으면서 어때요?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문맥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볼지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 7인데요. 7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문을 다 읽는 게 어때?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물론 최대한 여러분 빨리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위해서 포인트 잡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글을 반복해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 시간만 줄이셔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 꼭 좀 여러분 잘 하셔서 원하는 점수까지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